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효자, 효녀가 많아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효자 이야기가 아닌 효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부부는요, 두 분 다 30대 초반까지 각자 맞선도 많이 보고 소개팅도 많이 만나본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중반 돼서 결혼을 포기할 때쯤 지인을 통해서 이 두 분이 맞선을 보게 된 거죠. 대부분 선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만나기 때문에 상견례부터 결혼까지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상견례 결혼 포함 1년 안에 다 모든 것을 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전에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좀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분의 제안으로 양가 부모님이 한 달에 2번은 식사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행사 별도로 만나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양가 부모님이 만나고 식사를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행복하니까 이 남편분께서 친구분들을 만나서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가가 한 달에 2번씩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결혼 잘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분들 중에 결혼 기간이 길었던 분들 좀 꽤 있으셨나 봐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한 달에 2번 행사 별도이고 한 달에 2번 만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라는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남편분은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2번씩 식사를 하다 보면 좀 친해지잖아요. 아무래도 횟수가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처가에서 맛있는 음식이 생기거나 맛있는 술이 선물로 들어온다거나 뭐 귀한 선물들이 들어오면 미리 약속도 안 하시고 들어온 당일날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를 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 하면서 처갓집의 방문, 장인어른 장모님의 방문의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분은 처음에는 좋은 귀한 음식들을 사해주고 싶어서 온다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부담을 느꼈지만 그거를 아내한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참아가면서 그 매일매일 방문하고 아무 때나 방문하는 그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분이 그거에 대한 남편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자주 방문해서 좋다는 표현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문 횟수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처갓집에서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울 거니까 우리 집 근처에 함께 살자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께서는 사위 입장에서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거절하기보다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처갓집에서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금액과 위치를 다 알아보시고 남편 되시는 분한테, 사위 되시는 분한테 그것을 다 이렇게 톡이나 그런 문자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건 분명히 남편분이 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절을 안 하시고 이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아파트의 옆 아파트,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 아파트에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때마침 부인이 임신을 했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제 처가에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더 자주 매일매일 집안 청소며 아이 돌보는 거며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잦아지면서 이 사위 되시는, 이 남편 되시는 분의 생활 패턴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샤워하는 거, 생활 식습관 등등등 그 생활을 다 보게 된 거죠.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면 좀 복스럽게 먹어라. 샤워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수건을 많이 쓰냐. 얼마나 빨래하고 정리하는 게 힘든 줄 아냐. 그리고 퇴근해서 오면 왜 씻을 생각을 먼저 하냐. 저렇게 쓰레기에 쥐적이 많이 있는 거 안 보이냐 등등을 잔소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분이 그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내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잘한 부분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차 아내와의 이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분은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부분을 이 남편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두 분의 그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편분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장소를 옮기면서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아빠 엄마가 아는 지인이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빌리고 이자를 그분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분이 은행 이자와 비슷하고 정확하게 아버님 어머님이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한테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해서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를 꼬박꼬박 갚다 보면 어차피 은행에 빌려도 이자를 내니까요. 갚고 나서 보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 어머님의 지인이 아닌 아버지 어머님의 돈을 빌려서 이렇게 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빌려주신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거짓말하면서까지 부모님의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점점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싸움이 많아지게 되고 어떤 문제나 어떤 상의할 것들이 있으면 남편하고 상의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상의라고 통보식이라던가 아니면 이 의견이 어때? 라고 후에 상의를 하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신 분, 그리고 결혼하실 분이 효자, 효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주변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사귈 때 이런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부부들의 사연을 이야기해드린 건 정말 결혼해보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도 상상을 해보지 못했고 저도 결혼을 했지만 각자의 부부의 사연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서로 좀 먼저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잘 알아보시는 것도 물론 일어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혼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여러 부부들의 사연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저는 건강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배우자를 찾으시는데 응원드리겠습니다.